예,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예, 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9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네,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먼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제 백인들이 역차별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백인들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 땅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보상도 이렇게 또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끊겠다. 우리가 뭐 제재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백인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내비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 백인들한테 거기서 그렇게 차별받으면서 살지 말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난민 신청해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살아라. 우리가 잘 보듬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백인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이 백인 단체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거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조금 몇몇 백인들 아마 이 땅들이 없나 보죠. 어쨌든 이제 아주 그냥 소수의 백인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에 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역사의 맥락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뭐 땅 같은 거 이렇게 또 나눌 때 백인들한테 아마 너무 몰려서 이렇게 또 줬대요. 그래서 백인들이 땅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들을 재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맥락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요런 거, 뭐, 남의 나라,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너무 백인 우월주의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된 지가 지금 수일이 지났잖아요. 수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뻥카죠? 뻥카 이렇게 또 날린 건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푸틴은 뭐 별다른 반응을 이렇게 또 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우위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랑 협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전쟁을 끝낼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이대로 쭉 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길 텐데 못하러 이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하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랑도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좀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푸틴이 지금 안 도와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랑도 이제 굉장히 민첩한 그런 연관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이렇게 또 점령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이 안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제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유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많이 이제 주의 깊게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뭐 협상으로 끝내든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유럽이랑 러시아를 막아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없이는 이 전쟁 협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유럽은 우리 미국 편이다. 그러니까 유럽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푸틴 나랑 얘기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원래는 미국 편이었죠. 미국 편이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로부터 좀 너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끊자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만큼 유럽이 미국한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괜찮은지는 몰라요. 하지만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이 동맹국들을 이제 등져버리는 그런 행동은 분명히 이제 미래에 이제 부메랑이 돼서 이제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행정 명령에 대해 가지고 사인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도전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은 이 행정 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고 있으면서 뭐 미국에는 단 2개 성밖에 없다. 그거는 제가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 연방 이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하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대가로 해가지고 뭐 9월 달까지 이 급여 이렇게 또 주는 거 그거를 이렇게 또 받아내려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이제 독재자처럼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행정 절차에 따른 그런 이제 법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법원에서 이 연방 법원에서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인을 하고 있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가지고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막힐 수 있는 이유가 행정 절차 법이 있다고요. 이게 1946년도에 나온 이 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권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불합리한 그런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이런 행정명령들을 이렇게 또 사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방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이 행정 명령들에 대해 가지고 브레이크 제동을 이렇게 또 걸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 들어가지고 아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민 단속국 무슨 뭐 절차 같은 것들을 뭐 30년 동안 이렇게 또 유지를 해 왔었던 거를 지금 뭐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또 뒤집는 등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들을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몇몇 이 행정 명령들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이 제동을 이렇게 또 걸었거든요. 제동을 이렇게 또 걸었기 때문에 그 행정 명령들은 이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행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행정 명령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법정 공방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거는 대법원까지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 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권한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사인을 하긴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통과가 될 수가 있을지
없겠죠. 네,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이 겨울 폭풍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의 동북부, 뭐 중서부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인들 9천만 명한테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19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가 이렇게 또 발효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미시건주에 그 대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호수 이렇게 또 주변으로 해가지고 겨울 폭풍 뭐 경보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폭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예고가 이렇게 또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이제 남부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빙판길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심해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 눈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뉴욕 뭐 북쪽으로 해가지고 다들 이 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피트까지 눈이 이렇게 또 쌓일 것이기 때문에 눈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 좀 이제 조심해라. 이 동부에 계신 분들은 이 눈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뭐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뭐 쓰레기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뒤로는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눈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덜 내린다고 하거든요. 덜 내리니까 이제 눈 내리는 거 이렇게 열심히 잘 추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평가를 이렇게 또 내리는지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초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했었던 거를 하나하나씩 이행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 이민법,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국경에다가 이 군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국경을 더 이렇게 또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하나둘씩 이렇게 또 솎아내가지고 특히 먼저 범죄를 이렇게 또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먼저 솎아내가지고 실제로 이제 남미에다가 군용기에다가 태워가지고 이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DEI 문제 있지 않습니까? 포용하는 거, 형평성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DEI 이렇게 또 철폐를 하는 것도 이제 공약 중에 이렇게 또 하나에 있었는데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은 이 DEI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DEI 이렇게 또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주 그냥 환호성을 지금 이렇게 또 지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거밖에도 지금 이 미국이 해외 원조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해외에 이렇게 또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USAID 같은 것들도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돈들을 이제 해외에서 쓰는 것들을 지금 금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막는 게 최선이다. 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 환호성을 이렇게 또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별로 탐탁치 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지금 뭐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는 벌써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인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자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식료품 물가에 대해서도 뭐 계란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
좀 더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면은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물가 잡는 다음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에 대해서도 뭐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가자지구 이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 불전 조직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면서 이 가자지구를 이제 미국한테 넘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이제 완벽하게 다 개발을 해버려가지고 여기 뭐 중동의 리비에라를 만들어 버려야 된다. 뭐 휴양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피들은 맞습니다. 이 가자지구에다가 여기를 휴양지로 만들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거 뭐 하는 거냐? 남의 나라 땅을 이렇게 미국이 가지고 가서 더 분쟁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미국이 이 땅을 가지고 가서 개발을 해가지고 뭐 리비에라를 만든다. 아니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 전쟁에 그 아픔이 있는 곳인데 그래 남의 땅이잖아요. 이거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잖아요. 이거를 미국이 가지고 가서 휴양지로 만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 나중에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미국에 대한 테러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그냥 이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다 살고 있을 텐데 이게 남한테 이제 원망 같은 거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엄청난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뭐 긍정적인 그런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잘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다 사람들 자르고 있고 뭐 정부 부처들 다 이렇게 또 폐쇄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describe Donald Trump as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69%는 터프, 강인함을 이렇게 또 보여준다. 그리고 63%는 energetic, 엄청나게 이제 활기차다. 그리고 60%는 focused,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잘 일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effectively 58%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Trump and campaign promises, is he doing 이렇게 또 하면서 what he promised in campaign이라고 하면서 이제 70% 정도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이렇게 또 했었던 거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인들 70%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30% 정도는 이 공약을 한 것과 좀 이제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제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이제 overall job rating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죠.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3%는 approve, 지지를 한다. 그리고 한 47% 정도는 disapprove, 이제 나는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과반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뽑혔겠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administration's program to deport immigrants illegally in US 이렇게 또 하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불체자들을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 찬성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미국인들 한 59% 정도는 나는 찬성을 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들 이렇게 또 내쫓는 거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한 41%는 나는 찬성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과반수 이상은 불체자들 이렇게 또 내쫓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sending US troops to the US-Mexico border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국경에다가 이 군인들을 이렇게 또 보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64% 정도는 찬성이요라고 한다고 하고 단 36% 정도만 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은 과반수 이상은 지금 이 불체자들에 대해 가지고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큰 수용소, 이 불법 이민자, 불체자들을 위한 이 수용소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한 48%만 인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52% 과반수 이상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불법 이민자면서 진짜 이 디폴테이션이 되어야 되는지 추방을 돼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정하는 그 기간에 수용소에 있는 거 이거 좀 이제 인휴메인하고 그렇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가자에 대한 그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가자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는 것 같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54%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46%는 disapprove 나는 트럼프 대통령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US trying to take over Gaza would be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가 이제 미국한테 인수가 돼가지고 여기를 뭐 리비에라로 만들어가지고 휴양지로 이렇게 또 만들 거다. 그것에 대해서는 13%만 단 13%만 아주 굿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47%가 배드 아이디어인 것 같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로 가자지고 미국이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휴양지 만드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한 40% 정도는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단 13%만 굿 아이디어라고 가자지구 휴양지로 만든다라는 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요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Trump's focus on lowering prices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자극이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미국인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물가 잡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그 꼬라지를 이렇게 또 보면은 뭐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뭐 관세 올린다고 하고 뭐 여기저기다가 지금 관세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이 물가 잡는 데는 주역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66% 정도가 not enough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 물가를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31% 정도는 right amount 그러니까 뭐 적절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단 3%만 too muc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new US tariff on goods from 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관세 이렇게 또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중국에다가 이 관세 올리는 것은 찬성이 56%라고 한다고 해요. 반대가 44%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다가 관세 물리는 것은 찬성이 44%, 반대가 이제 56%, 반대가 더 높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다가 관세 매기는 거는 40%만 찬성을 한다고 하고 60%는 아니 어떻게 유럽은 우리 친구인데 유럽에다가 관세를 매기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관세 매기는 것은 단 38% 정도만 찬성을 하고 62% 정도는 아니 그 말이나 되느냐 이 관세 매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는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 다지 있지 않습니까? 다지가 Influence over government operation and spending should be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 이 다지가 연방 정부의 운영하는 것들이나 지금 뭐 지출하는 것들을 일론 머스크의 다지가 영향력을 이제 많이 끼쳐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면은 23%는
많이 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8%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연방 정부에 입김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 같다. 18% 정도는 not much, 조금만 영향을 끼치면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퍼센티지예요. 31% 정도는 none, 일론 머스크랑 이 다즈는 절대로 이 연방 정부에다가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된다라고 이제 31%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칼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연방 정부를 막 여기저기 막 자르고 있고, 그리고 뭐 부서들을 막 폐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Dutch influence over government operation and spending should be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민주당 측 그리고 이제 공화당 측 이렇게 또 보면은 극명히 달리죠. 이 공화당 측은 뭐 일론 머스크 다즈 찬성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 49% 민주당은 49%가 일론 머스크랑 이 다즈가 이 정부에 영향력을 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이 다즈 있지 않습니까? 다즈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에서 미 연방정부의 그 IT 시스템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또 지출이 되는 것을 이렇게 또 보고해주는 그런 세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이렇게 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이 다지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이 이렇게 또 되는지 이렇게 또 봐가지고 쓸데없는 지출들은 이렇게 또 줄이려고 그렇게 지금 얘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이렇게 또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소송을 이렇게 또 걸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개인정보 침해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들도 막 낱낱이 볼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한 개인이 이 정부 요원도 아닌 한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힘이다, 그러니까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법정 공방에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연방 판사가 다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내려진 그 권한 스펜딩 그거 보는 거 그거를 이렇게 또 막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폐지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가지고 온 그 인포메이션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폐기를 하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이 연방 판사 있지 않습니까? 이 연방 판사를 임피치를 해야 한다, 탄핵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와, 무섭습니다. 이 판사를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X에다가 막 이렇게 또 적으니까, 그 X 추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피들이면 일론 머스크 막 추종자들이, 아, 맞다. 지금 이 판사가 지금 미친놈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방 판사를, 일론 머스크가 탄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론 머스크를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민감한 그 사안들의 그 스펜딩 이렇게 또 보는 것에 다지 직원들, 뭐 일론 머스크 그런 이제 권한이 이렇게 또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 안보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또 안보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고 하면은, 이게 안보가 어디서 이렇게 또 세면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또 그 안보 거기로 뚫고 지나와가지고 미국의 그 민감한 사안까지 이렇게 또 다 볼 수가 있게 된다. 이거는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는 그거를 이렇게 또 막은 것인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 판사를 임피치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와, 이 일론 머스크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지금 미친 것 같아요. 와,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금 엄청나게 센데,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막으려고 하니까 그 막는 사람을 지금 쳐내려고 하고 있어요. 와, 지금 일론 머스크 장난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트럼프 대통령 위에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다지나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제 민감한 사항들, 그런 뭐 지출까지 이렇게 또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시스템 해킹을 취약하게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칼춤을 이렇게 또 추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법정 공방들이 엄청나게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일론 머스크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다지를 이렇게 또 이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워싱턴 DC의 연방 정부에 너무나 크나큰 이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다지에서 이 정부 부서 같은 거 막 자르고 있고, 그리고 이 공무원들 막 자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다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이 전부 비공개래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다 비공개이다 보니까 뭐 청문회 참석 같은 것들도 지금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과의 인터뷰 같은 것들도 이제 다 이렇게 또 거절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지금 이 일론 머스크한테 그냥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전 세계 최고 부자이지 않습니까? 최고 부자한테 미국의 정권을 이렇게 맡기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전혀 감독이 없이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미 정부를 지금 해체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이 진짜 좀 지금 살벌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관세를 지금 매기기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다가 먼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기 시작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10% 이제 관세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에다가는 35%의 관세가 이렇게 또 매겨지게 됐는데, 그에 대응을 하는 중국에서도 지금 미국에다가 대고 대응 정책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석탄, LNG, 액화 천연가스, 원유, 농기계, 뭐 대형 자동차 엔진 이런 것들의 이제 관세를 15% 이렇게 또 매기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이제 구글의 독점법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이 미국 기업들을 이제 계속 압박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뭐 타미 힐피거, 그리고 캘빈 클라인 이런 의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의류 업체들에도 지금 압박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출하는 희귀 금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25개 종에 대해 가지고 수출 뭐 제한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에서 그런 이제 금속들이 있어야지만 뭐 전자 장비 같은 것들이나 뭐 군사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이제 제재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이 관세 이 전쟁을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중국이랑 먼저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랑 먼저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뭐 캐나다, 멕시코, 뭐 유럽, 뭐 여기저기 뭐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나라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나라들도 이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많은 뭐 관세 정책들이나 뭐 무역 그런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더 심하게 이렇게 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처뿐인 전쟁이에요. 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것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옛날에 1930년대 때 그때 이제 경기 침체가 대공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그 잘못을 또다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하이오에 있는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이 시에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여기에서 이 IT인들이 뭐 개랑 고양이를 이렇게 또 잡아 먹었다네 말았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They're eating the dog, they're eating the cat 뭐 이러면서 they're eating 막 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이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이곳이 굉장히 많은 집중을 이렇게 또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얘기가 왜 이렇게 또 나왔냐면은 그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이 동네에 니오나치라고 하는 신나치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대요. 또라이 집단이죠. 또라이 백인 집단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니오나치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IT인들에 대해 가지고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신나치 그룹을 향해 가지고 지금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신나치 그룹이 나타나가지고 뭐 IT인들이 여기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고양이랑 개를 먹는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이렇게 또 퍼뜨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검증이 되지 않는 거 가지고 나와서 막 먹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이 IT인들이 굉장히 많은 위협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왜 미국까지 넘어와가지고 고양이 개 잡아먹느냐 라고 하면서 뭐 살해 위협까지 이렇게 또 있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나치 그룹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고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도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 오하이오 그 스프링필드 어느 광장에 이렇게 또 니오 나치 그룹에 이렇게 또 나타나가지고 행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총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행진을 이렇게 또 하면서 니오 나치 그 상징 그 나치 무늬 있지 않습니까? 그 무늬를 이렇게 또 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행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IT인들이 우리 백인들을 위협을 하고 있다. 걔네들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침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막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이 백인들만을 위한 미국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백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미국은 백인들의 나라인데 왜 너네가 있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이런 이제 소수 민족들은 이제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니오 나치 같은 이런 백인 단체들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런 쌩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는데 여기 원래 미국은 이제 백인들의 나라인데 너네들이 지금 와가지고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백인들이 화이트 트래시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라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비두죠. 내비둔다라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휴전에 이렇게 또 합의를 이렇게 또 보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6주간 이 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뭐 남북을 이렇게 또 가로지르는 좀 이제 커다란 그 길이 있대요. 그 길에서 이스라엘 군이 모두 다 이렇게 또 철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지금 다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또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뭐 이스라엘 측이나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측이나 이 포로 교환 같은 거 인질 교환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캐리비안 해 있지 않습니까? 캐리비안 해 한복판에서 지진이 굉장히 커다란 7.6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이제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 바닷가 안에서 이렇게 또 이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7.6에 이렇게 또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에서 쓰나미 경보가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뭐 피해 같은 것들은 이렇게 또 없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쓰나미 진짜 무섭죠.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2011년도인가? 그때 엄청나게 커다란 쓰나미가 이렇게 일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진짜 일본 쓰나미 막 몰려오는 거 제가 막 뉴스로 라이브로 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김정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그 군사 뭐 국방부를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지금 이 한미일 군사 협력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막 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한국, 일본, 뭐 미국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군사적인 그런 이제 위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북한은 핵무기를 더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핵 전략을 더 넓혀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는 이런 뭐 군사적인 긴장을 원하지 않지만 그런데 미국, 한미일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을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그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이 정부 기관인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소비자 금융 보호국을 거의 모든 업무를 중지를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금융에 대한 그런 보호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도 이 크레딧 카드 그 APR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거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낮추고 뭐 레이피 같은 것들도 뭐 안 받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멈춰버리다 보니까 아마도 뭐 은행 같은 곳들에서는 이제 살판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 금융 이제 보호국에서 너무나 과한 규제를 시행을 한다. 근데 이런 규제가 없으면은 이런 은행들이나 이런 수많은 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서 진짜 지 마음대로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서프라임 사태 같은 거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같은 건 너무나 많다. 다 없애버려라 라는 거는 소리죠. 와, 이거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좀 심하게 오거든요. 이게 쌓이면은 나중에 심하게 오는데, 지금 이 금융보호국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없애버린다? 조금 이제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은 뒤에, 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뒤에, 이제 우리 미국은 줄 베이비 줄, 우리 기름을 막 퍼올려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줄 베이비 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줄 베이비 줄, 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규제 같은 것들만 이제 완화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뭐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지고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또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민간 이 석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서 과연 우리가 많은 기름을 뽑아 올리는 게 맞는지, 이게 수익 타산이 맞는지 그거를 잘 봐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줄 베이비 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기업들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한 $70 정도로 이렇게 또 맞춰 있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이. 이게 말도 못하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민간 사업장에서 지네들이 잘 생각을 하고 이제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규제 같은 거 다 퍼버리고, 우리 다 그냥 쓰자. 있는 거 뭐냐. 이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같은 거 없다. 그냥 다 써버리고, 이 에너지 가격 낮춰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기업들한테, 텍스컷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인플레이션 잡고. 근데 이거는 미래의 그런 제한 같은 것들을 앞당겨서 지금 써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같은 것들은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부인을 하면서, 지금만 잘 살면 돼, 내가 대통령일 때만 잘 되면 돼 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석유 기업들도 이 뭐 탄소 소집 같은 거, 그런 기술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진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진전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이렇게 또 규제를 풀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거 뭐가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데,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줄 베이비 줄 오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일이 그렇게 많이 퍼질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US 스틸이 좀 어려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제 자금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렇게 또 놓여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번 대선 때 이 니폰 스틸, 일본 제철소에서 이 US 스틸을 인수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 US 스틸은
미국 것인데 우리 일본한테 안겨줄 수가 없다. 이거는 안보 문제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서 이제 똑같이 얘기를 했죠. 이 US 스틸은 미국 것이다. 일본한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았어요. 그러면서 US 스틸 CEO는 나와가지고 너네들이 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냐고. 우리 일본에서 이제 자금 수요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망한다고. 우리 뭐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거 이렇게 필요한데 그래야지만 국제적으로 좀 이제 기술 같은 거 끌어올려 가지고 컴핏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너네가 뭔데 우리 US 스틸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냐고. 우리는 니폴 제철에서의 그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법정 공방에도 가고 뭐 그런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정상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 회담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회담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제 거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일본 측에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니폰 제철소에서는 이 미국 이 US 스틸을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투자만 하겠다. 돈만 투자를 하겠다. 돈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술 같은 것들도 그냥 넘겨주겠다. 우리는 미국이 잘 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투자하고 기술 같은 거 잘 넘겨줘가지고, 이 US 스틸이 잘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벌면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만큼 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수는 아니다. 니폰 제철이 아니라, 우리는 투자자로서만 들어가겠다. 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본 측에서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잘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에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이제 고객 인도 대수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거기다가 마진도 내려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기자동차 가격이 막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 가격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테슬라 이 지난 4분기에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나와가지고 올해 2025년도에는 테슬라 정말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Y 새로운 페이스리프트도 이렇게 또 나오고 이 풀 셀프 드라이빙도 이제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또 나오면서 이제 중국에다가도 이렇게 또 출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올해 안에 사이버 캡도 내놓을 것이다. 출시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테슬라 좋을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테슬라가 뭐 미국에서도 많이 팔기는 팔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파는데, 그런데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 BYD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BYD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는 계속 이제 점유율을 이렇게 또 뺏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성향이 좀 너무나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 이 유럽에서도 잘 안 팔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유럽에서 테슬라의 인기는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이렇게 또 그리고 있으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그런 보조금 같은 것들 지금 없어지고 있고, 뭐 다 뭐 배기가스 그런 뭐 규제 같은 것들도 지금 조금씩 빼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구온난화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배기가스 그런 크레딧 파는 것들도 이제 돈 그거 못 받을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면에서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좀 별로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올해 안에 테슬라의 주가는 한 7% 정도 이제 내리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빌런으로 이렇게 또 찍혀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악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찍히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까지 이렇게 또 영향을 이렇게 또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